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시 BTV 뉴스특보입니다. 4.7 재보궐선거 13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당선자 결과를 기다리는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개표소 현장과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캠프 현장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배기를 정리해보고 앞으로 당선될 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진단해보는 알맹이 있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58.2%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 최고 기록은 경신하지 못했지만 단독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 가운데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서초구가 64%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52.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의 선거 인수는 840만여 명으로 490만 명 이상이 투표했습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은 기준에서 이 개표율은 현재 8.96%를 기록 중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1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가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을까요? 먼저 개표소 현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서주환 기자. 저는 지금 강북 웰빙 스포츠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이제 막 2시간을 넘긴 시점인데요. 이곳 현장에서는 각 동별 투표함을 차례대로 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서울의 전체 개표율과 또 강북구 제1선거구 개표율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체 개표율은 오후 10시 50분 기준 9.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19%로 득표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8만여 표 차이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을 새로 뽑는 강북구 1선거구 개표율은 마찬가지로 10시 50분 기준 1.3%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식 후보가 53.3%의 득표율 1위, 국민의힘 이종환 후보가 득표율 46.6%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의원 선거의 경우 지금까지 강북구 제1선거구에서는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승리를 따내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동안의 전적대로 갈지 아니면 이번에 핑퐁 대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 승패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언제쯤 이 당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과 시의원 모두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시점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요. 자정을 지나 개표율이 50% 이상 나타나게 되면 당선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당선증을 받고 내일부터 바로 업무에 돌입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은 누가 될지 그 결과에 지금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북 웰빙 스포츠센터 개표소에서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김진중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봅니다. 김진중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투표가 종료되고 3시간가량이 지났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이어온 오세훈 후보의 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기를 뺏기지 않은 오 후보의 선거 캠프는 한층 더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 시의원 1명과 또 구의원 2명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데요. 이 투표율도 높고 또 출구조사에서도 오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당사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재 서울시장뿐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선거 당선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투표율이 50%가 넘으면 국민의힘에게 결과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당내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 투표율이 약 58%를 기록을 했고 현재 개표 상황도 오세훈 캠프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며 그 결과가 당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 오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게 오세훈 후보는 현재 지금 개표 상황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10시 30분쯤 당사를 찾아 6층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속 당직자들도 11시부터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오 후보는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자정을 전후로 해서 11시 30분쯤 이곳을 찾아 당선 소감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전역을 돌며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했던 오세훈 후보, 이제는 능숙한 시정을 펼쳐 보일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저희가 9시 뉴스 때 전해드렸는데 지금 상황 어떨까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대우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가 있는 종로구 안국빌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 박 후보 캠프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저녁 8시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이곳 선거 캠프에 모여서 박영선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캠프 관계자, 그리고 지지자 등이 모여서 개표 상황을 지켜봤었는데요. 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곳의 분위기는 침체됐습니다. 현재 이곳에 모였던 이들은 대부분 자리를 뜬 상황입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당초 예정과는 달리 선거 캠프를 먼저 찾았다고 했잖아요. 일단 어떤 이야기를 좀 했습니까? 네, 박영선 후보는 밤 9시 15분쯤 안국빌딩에 있는 이곳 선거 캠프에 와서 20분 정도 인사를 나누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간간히 들린 내용을 좀 종합하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고생한 지지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전했고 지지자들은 이런 박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치지 말라면서 격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비공개로 인사를 나눈 뒤 박영선 후보는 곧바로 당사 개표 상황실로 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가 떠나자 캠프 관계자들은 서로 안아주면서 격려를 했고요. 일부 관계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박영선 후보 캠프는 내일 오후 2시쯤 해단식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새 서울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당선될 새 시장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 후보 모두 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 즉 집값 해결 방안 등이 공약의 7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장에 누가 당선되든 이 서울의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박영선, 오세훈 두 주요 후보가 발표한 서울의 집값 안정화와 이 재개발 등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조정은 집행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서울시장의 당선인의 이 대표 공약 대부분이 일단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뭐 서울의 집값 안정화, 개발 문제 등이 거론됐는데 이 자치구별로 현안에 맞게 이게 맞춰진 공약이 맞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그 서울시장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제 자치구별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공약을 내세웠다기보다는 부동산 문제 전반에 대한 그런 개발 공약들로 집중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의 성격이 이제 어차피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임기의 그렇죠.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정에 대한 뭐 그런 관심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를 심판하는 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분노와 불만 네.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한 2배나 3배 막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아파트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막 영끌이라고 불리우는 2030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막 이렇게 투자하고 나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더 올라가고 그렇죠. 또 심지어 이제 서울 주요 지역이 아니라 변두리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서민 주거 지역에서도 예, 가격이 상당히 계속 지금까지도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형태를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어떤 자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매집에 나서게 되고 네. 또 기존에 또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던 기존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공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또 네.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바로 직전에 네. 그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예,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 부분을 또 딱 집어가지고 그쵸. 예, 바로 선거 전날 이렇게 공시지가가 폭등한 것에 대한 그 세금이 늘어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막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가 그냥 단순한 어떤 시장 선거를 넘어서 예, 어떤 정쟁, 예, 어떤 분노, 그 여당에 대한,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네. 계속 몰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없는 분들도 분노하고 집을 예. 가진 분들도 지금 분노할 정도에 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 후보들 주요 의견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 재검토하는 이 스피드 정책을 펼치겠다 하는데 예. 문제는요. 이 정책이 정말 지금 현재 서울에 맞는 것인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예, 부동산이 많아지면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왜 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부동산을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는 부분이 그럴 훨씬 수도 더 있죠.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2030들이 그렇게 부동산을 계속 사들였던 이유는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내가 거지가 될 것 같으니까 부동산 가격 계속 막 2억씩 3억씩 내가 도저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먹고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이 공급이 유효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당장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 김현미 장관이 뭐 빵처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네. 말씀도 하셨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오히려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부풀리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또 그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더 올라가고 그런 네. 결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경실련에서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의 그런 공급, 스피드 공급 뭐 이런 네. 공약들은 굉장히 나쁜 공약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공공부지의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예, 공공부지의 개발을 하는 건 물론 좋은 것 같고 네. 그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 정말 서민들이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그런 소득으로 네. 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분양가나 임대료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공부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특정한 소수가 또 이제 그런 혜택을 받게 되고 예, 어떤 그런 그 시세와의 차익이나 불로소득을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또 누리게 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후보의 일단 이런 공약 안에서도 수정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선거는요 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그 공직자들의 땅 투기 문제가 또 의혹이 불거지기 네. 시작하면서 결국 또 부동산이 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새 시장의 임기 1년이지만 일단 임기 1년 안에 또 들어가서 해야 될 문제가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조치를 취해야겠죠. 어떤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개발 사업들을 지금 그 전국의 개발 사업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LH공사 같은 그런 공기업이 어떻게 여태까지 그런 견제 장치도 없이 그렇죠. 직원들이
앞에서는 보상 사업 하면서 뒤에 가서는 또 자기가 땅을 매집하고 같이 막 지인들과 모여가지고 땅 투기하고 이런 일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용인될 수 있었는가.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도 놀라울 네. 따름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책으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 공개 네. 뭐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1급 이상 공무원 네. 공직자들에 대해서만 재산 공개 제도를 지금 그렇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경실련에서도 이제 매년 그 공직자 재산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도 보면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확하게 검증이 잘 안 됩니다. 네, 네, 예, 네. 저희가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잘 공개되는 게 아니고 지분도 네. 빠져 있고 막 이렇다 네, 보니까 그리고 또 공개를 만약에 이제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그 가해지는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미비하고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전체 구급공무원 포함해가지고 모든 공직자 교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런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공개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검증이 제대로 될 것인가, 예, 실효성 있는 수단이 과연 될 것인가 그런 네. 의문도 좀 들고요. 네. 그냥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좀 실질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되면 좋겠고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어떤 부동산 네. 문제나 개발 업무 이런 거를 네. 다루는 그런 부서의 경우에 그 어떤 개발 그 사전 내 타당성 검토부터 뭐 설계, 실행, 네. 보상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하게 될 텐데 관여한 사람들이 누군지 네. 예, 명단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제든지 또 단계별로 개입한 사람들을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네. 게 좀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장에 당선될 분의 임기 1년입니다. 자, 1년 안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분야가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공개발에 맞춘 또 공개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경실련 쪽에서도 더 많은 자문을 해주지 않을까 또 예,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4.7 재보궐선거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전반전은 단일화가, 후반부에는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사태와 내곡동 땅으로 대변되는 오세훈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가 이슈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지난 100일을 이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100일 정도 앞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 범야권 단일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 그리고 지금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려면 정권 교체 외엔 그 어떤 답도 없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그 교두보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어지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출마 선언 속 오세훈 후보는 이른바 조건부 출마 선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막기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합당해 경선에 참여하면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제3지대 단일화를 공식 제의하고 안 대표는 받아들입니다. 범여권의 단일화 움직임도 빨라집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는 우상호 의원을 이기고 후보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의 단일화에도 성공합니다. 공정한 서울시를 원하신다면 박영선입니다.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분노하셨다면 그 분노를 풀어드릴 사람 바로 박영선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는 막판까지 치열했습니다. 단일화 시점이었던 후보 등록 마감일을 넘기고 양보 기자회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다음 날 경선 룰을 정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결정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말하는 후보, 그리고 서울의 희망을 줄 후보와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저 오세훈 열심히 뛰어서 다시 뛰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쟁점은 LH 직원 투기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였습니다. LH 사태가 여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박영선 후보 측은 내곡동 문제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내곡동 상황만 해도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184만 9,324명이 참여해 21.95%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인 20.14%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높은 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습니다. 해석이 어떻든 결국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번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58.2%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 최고 기록은 경신하지 못했지만 단독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 가운데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서초구가 64%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52.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서울시의 선거 인수는 840만여 명으로 49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네, 밤 11시 기준으로 개표를 넘어서면서 지금 10%를 넘어선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임기 1년 3개월 새 서울시장을 뽑는 이번 보궐선거는 사실상 지방선거입니다. 당선된 새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부터가 추진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 여러분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더 나은 서울을 위해서 당선된 후보의 그 서울시장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 마칩니다. 네, 저희는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